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재무계잡이 프로페서 머니입니다. 오늘은 말이죠.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정말 피할 수 없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, 바로 신용과 재고 관리에 대해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. 때는 2019년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 파파이스가 야심차게 치킨 샌드위치를 내놓습니다. 경쟁사인 칙필레를 겨냥해서 출시했는데 와, 이게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거예요. 미국 전역이 이 샌드위치 하나 때문에 들썩였죠. 소셜미디어는 온통 이 샌드위치 얘기로 도배됐고 매장 앞에는 끝이 안 보이는 줄이 생겨났습니다. 우와, 교수님. 이렇게 인기가 많았으면 당연히 파파이스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겠네요. 그야말로 대성공 아닌가요? 글쎄요.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. 인기가 너무 많았던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? 전국 매장에서 단 2주 만에 재고가 그냥 바닥나버린 겁니다. 사람들은 샌드위치를 사겠다고 몇 시간씩 줄을 섰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죠. 그리고 그 결과는요, 정말 처참했습니다. 팔 수 있었는데도 못 팔아서 생긴 손실액, 즉 기회비용이 무려 5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돼요. 자, 이걸 과연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? 아니죠. 이건 명백한 재고 관리의 실패 사례입니다. 그러니까 이 파파이스 사례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. 아니,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제품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 수요를 차질 없이 감당할 수 있을까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신용 및 재고 관리의 핵심입니다. 판매를 촉진하는 전략과 그 결과를 감당하는 전략, 이건 정말 동전의 양면과도 같거든요. 네,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. 먼저 어떻게 하면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, 즉 신용정책의 기본부터 시작해서요. 누구한테 외상을 줘도 괜찮을지 결정하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나서는 파파이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재고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, 또 가장 이상적인 재고량은 어느 정도인지도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보죠. 사실 재고를 걱정하기 전에 일단 물건이 팔려야 하잖아요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판매를 늘리려고 쓰는 바로 그 전략이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서 재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. 그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신용을 제공하는 겁니다. 신용 판매,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. 그냥 외상입니다, 외상. 고객은 물건을 먼저 가져가고 돈은 약속한 날짜에 내는 거죠.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은 없지만 나중에 받을 돈, 이걸 회계용어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산이 생기는 셈입니다. 교수님, 근데 그거 좀 위험하지 않나요? 만약에 손님이 약속한 날에 돈을 안 주면 어떡해요? 그냥 안전하게 현금만 딱딱 받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. 여기 표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. 현금 판매. 말씀하신 대로 안전합니다. 돈 뗄 걱정 없죠. 하지만 신용 판매의 잠재력은 정말 엄청나요. 당장 현금이 없는 고객도 우리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니까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. 더 많은 고객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기업들은 이 기회와 위험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하기 위해 신용 정책이라는 걸 만듭니다. 첫째, 언제까지 돈을 받을지 판매 조건을 정하고요. 둘째, 자, 그럼 누구한테 외상을 줄까? 이걸 판단하는 신용 분석을 하죠. 이때 실무에서는 보통 OC라는 걸 봐요. 그 사람의 됨됨이, 갚을 능력, 자본, 담보, 그리고 주변 경제 상황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회수할지 수금 정책까지 마련해 두는 겁니다. 이 세 가지가 바로 신용 정책의 뼈대예요. 자,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. 우리가 만든 멋진 신용정책 덕분에 주문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. 성공의 순간이죠? 바로 이때 기업은 파파이스가 빠졌던 그 함정, 재고라는 거대한 퍼즐과 마주하게 됩니다. 맞아요. 물건을 너무 많이 만들어두면요. 일단 창고 보관료 나가죠. 유통기한 지나면 다 버려야 하죠. 무엇보다 그 물건에 묶인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. 반대로 재고가 너무 적으면요. 그게 바로 파파이스죠. 고객들이 줄을 서 있는데 팔 물건이 없는 거예요.
눈앞에서 돈을 놓치는 건 물론이고 실망한 고객들은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잖아요. 브랜드 이미지에도 완전 마이너스고요. 그리고 이게 그냥 파파이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경험했죠. 여기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어땠나요? 반도체 없어서 차를 못 만들고 심지어 닭고기까지 부족했잖아요. 이만큼 재고 관리가 모든 산업에 걸쳐서 정말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관리해야 할 재고에는 뭐가 있을까요? 보통 세 가지로 나눠요. 파파이스를 예로 들면 샌드위치를 만들 닭고기나 빵 같은 원재료가 있고요. 지금 막 주방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아직 미완성인 제공품도 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장까지 다 돼서 손님한테 나가기만 기다리는 완제품. 이 모든 단계의 재고를 다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. 결국 재고 관리는요, 이 두 가지 비용 사이의 줄다리기라고 보시면 돼요. 한쪽에는 재고를 쌓아둘수록 늘어나는 보유 비용, 그러니까 보관비나 보합료 같은 것들이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재고가 모자라서 생기는 부족 비용, 즉 판매 기회를 날리고 고객을 잃는 비용이 있죠. 이 두 비용의 합이 가장 작아지는 지점, 그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게 바로 적시 생산 시스템이나 경제적 주문량 같은 재고 관리 기법들의 최종 목표인 셈입니다. 자,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시나요? 신용정책과 재고 관리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. 이 둘은 수요를 만들고 그 수요를 감당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. 아, 그렇네요. 결국 성공하는 기업들은 이 균형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거군요. 똑똑한 신용 정책으로 팔릴 만큼만 꾸준히 팔 기회를 만들고 또 효율적인 재고 관리로 그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.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거였어요. 바로 그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 여러분이 이 회사의 CEO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 당장의 폭발적인 매출을 위해 리스크를 좀 감수하시겠어요? 아니면 잠재적인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미래의 안정적인 성장을 택하시겠어요?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과 대답이 바로 여러분 비즈니스의 미래 전략이 될 겁니다.